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14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4월 4일에 해당이 되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2월 29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을 보면 기해년, 정묘월, 신미일이 되고 오늘의 일지는 신미가 됩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은 신금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그런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금일간과 그 다음 월령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일간이 되겠죠.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 목화토금수 오행상 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어제 했던 양에 해당되는 경금이 아니라 오늘은 음에 해당되는 음금에 해당이 되겠죠. 음금.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어제, 그 다음에 오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같이 완악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이런 금이 아니고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따뜻한, 금이 따뜻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는 목이라든가 화에 비해서 따뜻하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경금과 신금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경금은 투박하고 거칠고 뻣뻣하고 차갑다라고 놓고 보게 되면 그래도 경금에 비해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드럽고 유연하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금일간인 사람과 신금일간인 사람을 놓고 보게 되면 물론 같은 금일간인 사람인데 좀 거칠고 좀 세 보이는 사람이 경금일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약간 냉랭하면서 좀 이렇게 사람이 차가운 듯 하면서도 약간 여리여리하면서 약간 부드럽고 약간 그래도 사교성 있는 듯한 사람들이 되게 신금일간들이 일간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경금일간이나 신금일간이 사주 구성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뭐 신금일간들도 굉장히 거칠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일간만 놓고 봤을 때는 경금에 비해서 신금일간들이 좀 부드럽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을 해야 기물을 만들어서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드는 용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금은 뭐냐면 뭐에 비유를 하냐면 주옥 같은 거 있죠. 주옥, 반지. 우리 옛날로 치면 고려 청자, 그죠? 그 다음에 뭐 조선 백자, 물론 청자가 더 비싸다고는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신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뭐 요즘 말하면 금두꺼비, 그죠? 기해년 때 황금 돼지 같은 거 이렇게 선물로 많이 하죠. 예전에 또 극한 직업 봤는데 기해년이 황금 돼지의 해잖아요. 기토라고 하는 토가 노란색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수라고 하는 것은 해라고 하는 것은 띠로 놓고 보면 돼지잖아요. 그래서 황금 돼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가 무술년이었죠. 무토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노란색이잖아요. 목은 파란색이고 화는 빨간색이고 금은 하얀색이고 그 다음에 수는 검은색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개해였다라고 하면 제주도 흑돼지가 되겠죠. 근데 올해가 개해가 아니라 기해이기 때문에 황금돼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황금돼지를 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들도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한 서민이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러면 그렇게 선물했으면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 것도 다 신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불로서 단련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한 황금돼지라든가 고려 청자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돼요? 그 옛날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수염이 이렇게 참 참하게 낸 어르신들이 백자 같은 거, 이거는 우리 집안의 가본이라 대대손손 잘 보관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맨날 닦고 있는데 손자가 그 공놀이 하다가 그걸 홀라당 깨먹는 그런, 해서 저 손자를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할아버지께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고려 청자를 저 손자가 깨먹었는데 저것도 구대주 종손이라 하여튼 애태우는 그런 드라마들이 이제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고려 청자도 신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신금 옆에 망치를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신금 옆에 경금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신금 일간이 약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신금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을 때 경금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망치로 청자 깨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들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을 때 경금 보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십시오. 이런 거는 생각날 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말 나올 때는 무조건 이런 건 들어 놓으시면은 무조건 메모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모든 것을 1시간 안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화로서 단련하지 않는다, 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선생님 화를 좋아하지 않으면 해자축월에 추울 때는 어떡합니까? 그때의 화를 쓰는 것은 신금을 단련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따뜻하게 조우하는 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우의 용도로 병화를 쓰는 거는, 병화를 취용하는 것은 예외죠, 예외. 그죠? 해월 자월에 신금일간이 추우면 어떻게 돼요?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병화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병화가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신금이 얘랑 합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이거 만약 진짜로 이렇게 병화가 엮여 있고 또 병화가 있는 것을, 이거는 쟁합이라고 그래요. 나투 너쟁, 쟁합, 뭐 투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쟁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쟁합이라든가 투합이 되면 사주가 굉장히 어떻게 돼요? 탁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금이 이것이 쟁합이거든요. 그러면 신금일간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뭐 관사론잡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이 신금이 얘한테도 정을 주게 되고요, 얘한테도 정을 주게 되겠죠. 만약에 이것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남자한테도 정을 주게 되고요, 이 남자한테도 정을 준다라고는 얘기가 되겠죠. 만약 이것이 남자로서 직업에 해당된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직업도 한번 해보고 저 직업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직업이 온전치 않아요. 이것 조금 해보고, 뭐 기분 나쁘면 저 직업도 한번 해보고, 이 남자 한번 만나봤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남자 한번 만나보고. 물론 요즘 세상에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옛날 같은 경우 이게 정조를 중요시하고, 그래도 좀 이렇게 요즘은 그래도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은 문화 같으니까 이혼을 좀 자주 하게 되지만은, 이와 같으면은 쟁합이라든가 투합이 되는 것은 사주가 굉장히 탁해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래서 조우의 용도로서 병을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첩신되어 있는 것은 별로 좋지 않고요. 항상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조우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지에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지지에 있는 것, 천간에 있는 것이 지지에 있는 거고, 합하려고 하는 마음은 좀 있으려고 하겠죠. 물론 당연히 이렇게 신금하고 병하고 떨어져 있어도 합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떨어져 있으면 합이 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병신 앞에서 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결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 뭐 이 정도 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 어떻습니까? 자,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항상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뿌리만 있다라고 하면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도세주옥, 그죠? 자, 다음으로 신금이 태어난 월령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이 태어난 월령, 묘월에 해당이 되죠. 묘월. 자, 이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목은 어떻게 돼요? 이제 오늘이 아마도 묘월의 마지막일 겁니다. 오늘이, 그죠? 그 다음에 내일은 청명이라고 해서 이제 무진월 들어가겠죠. 이제 그때부터는 묘월은 끝나고 이제 무진월의 진월에 대해서, 이제 토왕절인 진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 다시 묘월이 된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한 11개월은 좀 있어야 묘월을 다시 공부할 수 있으니까, 묘월에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지난 묘월 강의했던 것들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묘월이라고 하면 목은 제왕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금은 어떻게 돼요? 이때는 태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간인 금은 약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은 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왕신약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신금일간은 어떻게 돼요?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작고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이 목을 제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금도 같이 많이 문드러지겠죠. 그래서 신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약한 일간을 생조 또는 방신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신금을 도와줘야 된다. 도와주는 방법, 생조해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방신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생조하는 것은 인성으로 생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견이라든가 겁재로서 방신을 하는 겁니다. 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천간으로 무토와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신금일간은 무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는 거고요. 신금일간이 약했을 때 인성으로 생할 때는 부득이하게 토로 생해 줘야 된다라고 할 때는 기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토로서 생주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토후매금이 된다. 토다 매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토로서 생조해 줄 때는 무토보다는 기토가 좋고요. 지지로 토로 신금을 생조해 줄 때는 진토나 축토가 있으면 좋겠고요. 미토나 뭐가 있죠? 술토는 물론 술토에는 신금이 뿌리는 둘 수 있다 하더라도 얘네는 조토죠. 조토 마른 흙. 그래서 얘네는 조토 생금 불능이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비경겁제로서 생겨준 거 천간으로 경신금일 것이고요. 그죠? 이렇게 쓸 것이고, 그 지지로는 신유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신금을 방조해주게 되는데, 금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토로서 생주해주는 것, 인성이 토로서 생주해주는 것보다는 비견이나 겁재인 금으로서 방신해주는 것이 월등히 좋다. 왜냐? 토로서 생주해주게 되면 신금을 오염시키거나 매금시키잖아요. 오금 내지는 매금시키는 우려가 있게 되겠고요. 또 토로서 하게 되면 생주를 해주게 되면 만약에 임수를 써야 신금일간이 도세주옥학에서 임수를 쓸 때는 탁수를 시키죠. 탁수. 그래서 두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일 안 좋은 것은 역시나 매금되는 겁니다. 신금일간이 토가 왕한 사람들이 대개 보면 좀 우울증 같은 거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매금돼서 그렇습니다. 꼭 뭔가에 지하실 같은 거라든가 막 어두운 곳에 막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신금일간이. 그래서 신금일간들이나 개수일간들이 작년 무술년 때 많이 힘들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토로 보는 것 결코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경신금이라 지지로 신유금이 있어서 신금 자체를 생조 내지는 방조 내지는 지지로 진토, 축토 내지는 기토 같은 걸로서 생조해주게 되고요. 생조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일간이 어느 정도 생조나 방신을 받아가지고 일간이 세력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임수를 지용해서 도세주옥하게 되면 신금일간이 어떻게 돼요? 주옥, 보석, 반지 같은 이런 주원리 고려백자, 고려청자, 조선백자 같은 신금이 반짝반짝 광을 이제 빛을 이렇게 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신금일간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보는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의 명식을 간단히 살펴보고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신금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명식이 되겠고요. 자, 연주에는 기해년이라 기해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원령인 묘와 그 다음에 연지의 해수가 해묘 합목하죠. 합목.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약한 신금이 더 약해지고 목은 어떻게 돼요? 더 왕해지겠죠. 제다신약
제왕신약한 명이 될 겁니다. 뭐 기토가 있어서 생주해 줄라 하더라도 요 상태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기토도 뿌리가 없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신금을 생주해 주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도 제대로 생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목이 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지지에 있는 목이 천간에 있는 기토를 파하진 않더라도 앉은 자리가 극지에 앉아 있는 기토 입장에서 극지 나를 극하는 신이 많은 곳에 앉아 있기 때문에 기토가 굉장히 좀 위협을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신미일주에 해당이 되는데 미토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토 마른 땅은 생금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돼요? 묘월에 해묘미 목국을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지로 완전한 목국인 것이죠. 물론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이 미의 뿌리를 두고 투출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목이 왕하게 되면 천간에 있는 기토라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많이 위축 억압을 받기 때문에 신금을 생해주기는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진짜 제다신약, 제왕신약이 되는 사주가 되겠고요. 월간을 놓고 보게 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왕하고 칠살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제다신약, 제왕신약한 사주 명식이 정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건 칠살이죠. 왕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살, 태왕한 명식으로 다시 또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글자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사주 국세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씩 신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기해를 써놓고 밑으로 써놓고 정화를 써놓고 이렇게 하나씩 설명해 주니까 이렇게 제다신약 제왕신약인데 다시 정화가 있게 되면 이건 제살태양이구나라고 해서 하나씩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보고 이해하겠지만 실질적으로 4주 8글자를 다 놓고 봤을 때는 이거 한자 분석하고 하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내가 강의를 하는 것이고 이걸 초학자들일 수도 있겠고요. 좀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여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거지만은 사주 8글자를 딱 봤을 때 이거는 오래 걸리면 10초 짧게 걸리면 2, 3초 내에 이 사주 국세가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뭐가 필요한 것이고 뭐가 문제가 되는 거구나. 이게 딱 들어온 경우에 대운날만 딱 살펴보면 이 사주가 이때 되면 힘들 거고 이때 되면 좀 좋을 거고 요 대운안에 요 세운 때는 힘들겠네. 이게 바로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사주를 본 다음에 상담 내지는 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씩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답답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배우는 입장 또 저 같은 입장에서는 가르치게 좀 설명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하지만 어느 정도 명리를 배운 사람이라면 그죠? 이 사주 8글자가 한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신금 묘월 해묘미 목국 어제 정화 투출되어 있는 이 제살태양 일간이 너무 약하다. 그죠? 그러면 물론 생시가 주어져 있으면 생시까지 놓고 보겠지만 일단은 기토가 있어서 이건 살인상생 해야 되네. 이런 딱 것이 바로 주마간산으로 샥 스치고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오늘의 명식이 요와 같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재성이와 제살태양한 중에 그래도 기토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신금을 생주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어떻게 돼요? 목이 왕하니까 기토도 약간 신금 일간을 생주해 주는데 약간 위협은 받는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음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지로 완전히 그러니까 삼합을 완전히 이루거나 방합을 완전히 이룬 다음에 원신인 목이 다시 투출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종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신은 아직 모르지만은 이렇게 해묘미 목국 아니면 임묘진 동방 목방을 완전히 이룰 때는 이거 자칫 생시에서 다시 목이 주어지게 되면 이거는 종격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신금일간이 재성을 쫓아 종하는 거니까 기명종재격이 될 수도 있는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생시를 한번 더 살펴보면 되겠죠. 자, 이제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무자실을 놓고 보죠. 무자.
자,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신금일간이 약한 중에 자수를 다시 부는 것은 어떻게 돼? 일간의 기운을 설기시키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수라는 건 좋지 않은데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자, 신금일간이 지지로 뭐 신금이라든가 유금이라든가 천간으로 경금이 다시 투출하게 되면 신금일간이 그래 약하진 않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금일간이 묘월에 태어나서 약할 때 생조 부득이하게 토로서 생주해 줄 때는 기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좋고, 무토로서 생주해 주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는 토다매금, 이런 토후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지금 같으면 목이 왕하니까 뭐 그렇다 그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무진대운, 기사대운, 경호대운 이렇게 놓고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운에서 화토운을 만나게 되면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세력을 얻게 되면 능의 신금을 매금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해서 이와 같으면은 이 무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 결코 좋은 생시가 아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무자시보다 더 안 좋은 생시 무술시가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무술시가 되겠죠. 무자시는 그래도 자수니까 무토의 뿌리가 그렇게 왕하진 않아요. 근데 무술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무토가 시지에 술토의 뿌리를 두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는 무토 자체가 굉장히 왕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무진 대운이 오게 되면 진술충도 되기 때문에 이건 토가 굉장히 좀 왕해지게 되고 토목교봉도 일어나게 되면서 일간 신금은 어떻게 돼요? 매금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떤 시를 보냐? 임진시를 한번 볼까요? 임진시. 임진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신금일간이 물론 해묘미 목을 이뤘다 하더라도 진의 통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임수가 진의 뿌리를 두고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도세주옥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어떻게 돼요? 신금일간이 의지할 때라고는 뭐 여기에 있는 기토도 있긴 하지만은 진토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임수가 있게 되면 이거를 도세주옥해서 좋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약한 신금을 오히려 설기하는 쪽으로 또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임진시는 대개 보면 제가 신금 임수 보는 것을 좀 좋게 보는데, 이와 같이 일간이 너무 약할 때는 오히려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하나는 좋은데 하나는 나쁘다. 뭐 그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갑오시가 되면 어떨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묘미 목국을 이루고 원신인 간목이 투출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와 같으면은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기토가 있어서 얘를 생주해 주려고는 하지만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음간인 신금이 아니라 양간인 경금이었다라고 하면 이 기토가 있으면 종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신금이기 때문에 이 오미합화도 되겠죠. 이게 목화가 왕해지는 상황에서는 신금일간이 뿌리 들 곳이 거의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목을 따라서 종하게 되는 그러한 사주국세로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로 종하는 것이 아니라 원령인 목으로 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으면은 기명 일간을 버리고 재성을 쫓아 종한다고 해서 이거는 기명 종재격이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만약 병신시가 된다면 이거는 신금일간이 시지에 신금에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죠? 뿌리를 둘 수가 있고 신중에 있는 임수도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와 같은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는 병화하고 신금하고 탐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화가 있어서 탐합이 아닌 것으로 놓고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게 뭐 비교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으면은 이거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기토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화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건 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건
병신이 합하지 않은 걸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토가 있다라고 하면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이 신금을 위협하지 않고 기토를 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얘는 얘를 생하고 얘를 극하지 않기 때문에 병신이 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경우를 약간 탐합하는 걸로 약간 놓고 보는 경우에, 그래서 아무리 신금이 영하더라도 병화가 있게 되면은 이건 탐합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생시를 잡을 때는 이와 같은 우려가 있는 생시는 되도록 안 잡는 게 좋습니다. 그죠? 물론 이거를 정화가 기토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신금을 위협도 하기 때문에 병화하고 탐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 뭐 견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탐합한다 라고 놓고 봐서 병신씨 이렇게 좋게 놓고 보시지는 않습니다. 자, 정유씨가 돼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는 아닌데, 정유씨가 되면 신금일간이 이후에 뿌리를 두죠. 근데 다시 정화라고 하는 칠살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기토를 생해줘서 기토가 다시 일간을 생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만은, 얘는 얘를 생하기 이전에 얘를 먼저 극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얘는 이 기토가 살인생생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은, 시간에 있는 기토는 이거는 연간에 있는 기토가 살인생생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연간 시간에 있는 정화는 이거는 칠살무제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칠살무제. 칠살무제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 있는데,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 화살을 한다거나 제사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칠살을 제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화 같은 경우는 뭐 화살도 안 되고, 그죠? 제살도 안 되죠. 이거를 갖다가 칠살무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화운을 간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좀 이 칠살이 살아나게 되니까 신금일간이 썩 좋지 않겠죠. 물론 칠살이 살아난다 하더라도 천간으로 임수개수가 있게 되면은 문제될 것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임개수가 없게 되면 칠살이 나를 극하는 현상을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 뭐 몸을 좀 다칠 수도 있고요. 좀 관제 구설 같은 것도 이렇게 당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대운의 상황을 보고요.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라고 그랬잖아요. 환경 안에 세운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한 해는 진짜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한 해 안에 월운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세운 안에서도 월운을 또 놓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 보는 것이 꼭, 어떤 분들은 대운도 안 보고 사주 원국 8글자만 놓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사주라고 하는 것, 사주 8글자에다가 대운에다가 연운까지 월운까지 다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러이러해서 이 사주가 좋을 것이다, 이러이러해서 이 사주는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딸랑 사주 8글자하고 세운만 비교 분석해서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약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은 청명입니다. 청명. 그래서 내일은 정묘월과 청명을 기준으로 해서 정묘월과 무진월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 청명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뭐 사주가 2가지 사주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2가지 사주가 아니죠. 생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월령은 2가지 월령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내일도 빠지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시간 있게 길지 않고, 하루 길어야 한 30분 정도 강의하는 거니까 그냥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제 강의 같은 경우 좀 기초가 튼튼하신 분들은 들으면 좀 실익이 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기초가 좀 약하신 분들은 강의가 좀 어려운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